토트넘은 완전히 길을 잃었다. 강등을 다투는 본머스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한 토트넘을 향한 비판입니다. 그냥 일개 팬의 비판이 아니라 토트넘만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현지 기자의 비판인데요.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알레스데어 골드 기자가 작심하고 토트넘을 비판하면서 레비 회장을 언급했습니다. 현지 전문가가 본 토트넘은 얼마나 더 엉망이었는지 분노에 찬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토트넘은 아무것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토트넘의 선수들은 이번에도 경기를 통제하지 못했다. 스텔리니 감독 역시 후반전에 보여준 엉망진창인 전술로 혼란한 팀에 대한 통제를 전혀 하지 못했다. 팬들 역시 산체스와 포로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고 레비 회장이 퇴장할 때까지 꺼지라는 노래를 불렀다. 레비 회장은 토트넘의 방향성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고 새로운 감독을 찾는 일 역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팬들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파국을 보면서 레비 회장의 퇴임만을 노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레비 회장보다 감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보였는데 현지에서는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레비에게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레비가 경기장에 있는데도 단체로 레비아웃을 외치면서 욕을 하는 걸 보면 말이죠. 자, 계속해서 보면 본머스전은 토트넘 선수들이 다시 한번 퇴보하는 경기였다. 이제 이런 식의 경기가 토트넘의 기본값이 돼버렸다. 토트넘의 경기는 매우 뻔하다. 초반에는 나름 열정을 가지고 득점까지 하더라도 추가골을 넣지도 못한다. 그 뒤에는 서서히 경기력이 하락하기 시작하더니 압박을 당하다가 상대편에게 실점한다. 토트넘이 반격해서 무승부나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팀 수준에 달려있다. 이런 패턴은 아스톤빌라가 뉴캐슬을 박살내는 선물을 내팽개치는 것만큼이나 뻔하다. 3위였던 뉴캐슬이 패배하면서 토트넘이 본머스에게 승리했다면 승점을 따라잡을 수 있었는데요. 6위 아스톤빌라에게 따라잡히고 4위 뉴캐슬에게는 여전히 밀리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리그 최다 실점팀인 강등권 본머스를 상대로 말이죠. 현재 팬들의 분노에 충분히 공감할 만한 상황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면 스텔리니 감독은 선수들이 왜 본능적으로 뒤로 후퇴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됐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선수들이 받아야 할 유일한 질문은 한 경기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것이다. 한 가지만 하자. 득점만 하고 나면 우리의 경기력은 너무 많이 떨어진다. 상대에게 한 골도 아니고 두 골을 내주면 회복하기 너무 힘들다. 우리가 동점을 만든 건 모두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고 히샬리송의 득점이 인정됐다면 이길 수도 있었다. 그리고 팀이 퇴보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가짐의 문제다. 지금 같은 정신 상태를 원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고쳐야 한다. 우리는 강하게 몰아붙여야 한다. 우리는 선제골을 넣자마자 바로 수비적으로 전환한다. 우리는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토트넘은 오늘도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중요하다. 경기에 대해서는 잘 준비했고 실제로도 경기를 잘했다. 하지만 득점 이후에 우리는 변했고 그러면 안 됐다. 본지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스텔리니 감독을 더 압박하자 그는 더 낙담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다. 선제골을 넣을 때까지 그리고 역전을 당한 이후에는 좋은 경기를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었다. 시작은 좋았지만 득점 후에 정신을 놔버렸다. 또다시 승리를 놓쳤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게 처음이 아니다. 이제 버릇이 됐다. 오늘 우리의 수비는 완벽하지 못했고 두 번의 실수로 상대에게 실점했다.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선수 개인의 실수가 토트넘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하지만 선수들의 경기력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것에 감독의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일축하는 것 역시 믿기 힘들다. 이미 경기 리뷰 때 한 말이지만 토트넘 선수들 못한 거 맞습니다. 오른쪽 수비 완전 무너졌고 산체스 포로 다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그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경기에 내보낸 건 누구죠? 본머스전을 총 지휘하고 전술을 실제로 운영한 건 누구죠? 바로 스텔리니 본인입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엉망으로 경기하고 최다 실점팀에게 패배한 다음에 전술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하기에는 하나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공격보다 수비를 우선시하는 3백 전술을 주구장창 쓰면서 왜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경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난 시즌 후반기에 토트넘은 분명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걸 바꾼 게 콘테 감독이었고 스텔리니 역시 그 핵심 인물 중 하나였죠. 1년 내내 선수비 후 역습 전술로 훈련하고 경기를 해놓고 모두 선수 개인의 문제다? 누가 문제인지는 본인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자, 이어서 보면 누군가는 토트넘에 부임했던 3명의 감독들이 모두 컴팩트한 포메이션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계속 뒤로 물러나서 역습만 노리다 보니 선수들에게 수비적인 태도를 심어줬다고 말이다. 팀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수비적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지는 않겠지만 컴팩트한 시스템 자체가 그런 경향이 있다. 위험을 감수하고도 개방적으로 플레이하는 대신에 안전을 위해 뒤로 물러나게 된다. 본머스의 오닐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점유율을 지배했고 토트넘은 역습 상황에서만 위협적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모습은 대부분의 토트넘 팬들이 여러 번 목격한 것이다. 토트넘은 홈경기에서조차 원정팀인 것처럼 경기한다. 경기 막판에 나타난 아이러니는 스텔리니가 모든 컴팩트함을 버리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버렸다는 것이다. 4-2-4 포메이션으로 전환하면서도 토트넘 역대 최고의 공격수인 해리 케인을 호이베르 앞에 미드필더로 사용했다. 스텔리니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 순간에는 케인을 미드필더로 활용했다. 케인을 아래로 내리면서 점유율을 높이고 공격하려고 4명의 공격수를 사용했다. 그게 전술이었다. 우리는 득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의도적인 전술이었다. 이렇게 스텔리니 감독은 히샬리송의 헤더골이 들어가기만 했다면 이 전술이 완벽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선수들은 자기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했고 서로의 공간을 침범했다. 혼돈을 주기 위한 전술이었다면 제대로 성공했다. 그러나 결국 더 혼란에 빠진 건 토트넘이었고 솔랑케와 와타라가 공격할 공간을 찾고 결승골을 넣어버렸다. 이렇게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포백을 쓸 거면 랑글레가 빠졌을 때 바로 4-3-3을 썼어야 합니다. 교체로 투입한 산체스를 30분도 안 돼서 재교체하느니 애초에 더 빨리 포백으로 바꿔서 미드필더를 투입했어야 했죠. 그런데 역전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제서야 그 지긋지긋한 3백 버리고 있는 공격수들 총동원이라니. 그리고 당당하게 의도했다고 하면서 전술적인 실수는 없었다니. 앞으로도 남은 경기에서 스텔리니가 지붕을 잡으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토트넘은 24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유효 슈팅은 고작 8개였고 본머스는 9개 슈팅 중 6개가 유효 슈팅이었다. 이번에도 토트넘은 강등권 팀에게 고전했다. 최근 2달 동안 본머스, 레스터, 울버햄튼에게 지고 사우스햄튼, 에버튼과 비겼다. 풋볼 런던 기사의 마지막 요약이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딱 보여줍니다. 토트넘 4위는 이제 기대하지 말고 앞으로 손흥민의 득점만 속상하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